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한다 하시면서 원불교의 사은 사요와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을 위한 큰 도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교법 실천으로 천하사를 이끌어 나가자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이육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법연들께서 오셨는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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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오셨는데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아마 좋은 기운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 느낌이 벌써 직감적으로 들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교정원 공익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인광 교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교당에서 온 유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교정원 공익복지부의 이인광 교무님과 김해교당의 류영훈 교도님 두 분을 모시고 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첫 질문입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이 자리 법연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원불교와 첫 만남을 하셨을까? 그 만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원불교와의 첫 인연, 너무 오래전일 수도 있고 또 기억이 생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원불교와 첫 인연을 맺으셨는지 그 장면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된 거는 네. 저희 지타원 저희 이지광 교도님 저희 누님이 되시는데 그 분이 미팅을 시켜주겠다. 미팅을. 네, 교당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3 때 미팅. 예, 네. 미팅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미팅 건 때문에 나갔습니다. 근데 미팅을 시켜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법회에 한번 참석을 하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법회 참석했던 그 첫 법문이 지금 마포교당에 계시는 온타원 강성윤 교무님께서 네. 그때 첫 법문을 해주셨을 때 네. 콩나물 법문을 해주셨거든요. 콩나물 법문. 예, 어떤 법문이셨나요? 예,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냐? 그냥 물만 준다. 이렇게 물을 주면 다 흘러내리고 콩나물이 안 자랄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우리 영성과 똑같다. 우리 영성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법문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그 영성이 밝아지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냥 원불교 다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나가서 그게 첫 인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타원님 이 미팅이었지만 실은 네. 이제 법문에 감화를 받아서 이제 나가게 된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님께서 네. 원불교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 동생이 뭐에 관심이 있나? 여자친구 아직 없으니까 여자친구 미팅이지 뭐 교무님을 소개시켜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미팅을 주선해 줄 테니 따라와 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네. 처음 만약에 교당 가자고 했으면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안 갔을 것 같죠. 중3 때인데 모든 생각과 생각이 다 사고가 그쪽으로 가 있었을 때 예, 맞습니다. 그 미팅이 예. 이렇게 인연이 되셨고 그때 당시 근무하셨던 우리 교무님 지금 마포교당 교무님께서 네. 콩나물 법문에 누군가는 콩나물 보면 그냥 먹을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 법문 말씀과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교당을 다니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때 이제 몇 차례 더 갔었는데 몇 차례 갈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특히 그 경정소리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법회를 다 마치고 나면
또 고구마도 주셨거든요. 아, 고구마. 예, 그 라면도 혹시 안 삶아 주신가요? 라면도 있습니다. 예. 그 빠질 수 없는 메뉴죠. 네. 근데 그런 이 먹거리에 포함되어 있는 뭔가 따뜻함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당시 청소년 때 그래서 교당에 가면 뭔가 포근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교우님께서. 그래서 다니게 된 거죠. 아, 그 교당이 어떤 교당이었어요? 부산진 교당이었습니다. 부산진 교당과 네. 첫 인연을 중3 때 네. 맺으셨네요. 아, 그렇게 해서 학생의 시절은 부산에서 이제 쭉 그렇게 네. 활동을 하게 되셨네요. 야, 그 미팅이라는 그 핵심 키워드로 아마 누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연을 맺게 해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어떠신가요, 영우님? 네. 어떻게 기억이 되시는지 원불교와 첫 만남 네.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아마 초등학교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김해교당에 다니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에 교당에 자주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무님들이 저를 아직도 기억은 하시는데 저는 교무님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제가 그래요? 몇 번 뵀었어요. 이만큼 자랐느냐 네, 하시는데 네. 아이고, 네가 이렇게 컸어? 예, 뭐 그런. 네. 네가 그 애였구나 아.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 네. 학생 훈련, 어린이 훈련을 많이 보내셨어요, 저를. 그래서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하고 그때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다른 교당에 네. 나가서 많이 놀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놀다가 집안 사정상 조금 교당을 안 나갔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교우님 말씀처럼 제가 콩나물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고등학교 1학년쯤에 네. 친구들 약속 없는 날에 그냥 집에 누워 있다가 네. 문득 생각이 났어요. 교당에 나가볼까? 그냥. 아, 누가 뭐 와라 그리고 이것도 아닌데. 없이. 근데 근데 누워 있다가. 예, 집에 항상 이런 상도 있었고 네. 조그마한 경륜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뭐 그걸 보고 생각이 났었는지 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교당에 가봐야 되겠다. 심심한데. 뭐. 예, 그래 그냥 교당 갔어요. 집에서 가까웠거든요. 네. 예, 그냥 걸어서 한 5분 거리니까 네. 그냥 틀레틀레 갔습니다. 틀레틀레 가가 별 어려움 없이 네. 교당 가가 올 줄 아느냐 그냥 집이 근처인데 네. 놀러 왔다고 그래가 뭐 할머니 할아버님 성함을 대면 이제 아시니까 아 그렇느냐 학생법회가 언제 있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가 제 기억에 아마 토요일 날 5시인가 6시인가 학생법회를 봤을 거예요. 네. 그때 가니까 4명이서 옹기종기 모여서 학생법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때문인지 그냥 그때부터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 교당을. 예.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4명이었는데 네. 고3 때 나올 때는 아마 26명 정도 오, 학생법회를 엄청난 성장을. 예, 그렇게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아, 네. 그럼 학생회 할 때 학생회에서도 뭐 역할을 맡으셔서 네, 학생회 그때 제가 이제 가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제일 오빠였고 네. 사실은 그리고 뭔가 이제 진취적으로 하니까 아. 그냥 또 할 사람이 없었기도 하겠죠. 아니, 그래도 4명이면 어떤 이렇게 뭔가 하기에는 조금 수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단단하게 뭉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가서 그렇게 뭔가 어떤 영우님의 그런 매력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왜 누구도 그냥 식당 가면 그 사람 가면 막 오는 것처럼 예. 교당 가니까 막 학생들이 막 오던가요? 조용한 교당에 제가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예. 아하. 왁자지껄. 시끄럽게 왁자지껄. 예, 왁자지껄. 좀 사람 사는 맛이 나고. 네.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이제 가자고 재밌다고 그냥. 교무님 미팅 네. 꼬신 것처럼 네네. 저도 가보자 지금. 우리 여동생들 이쁘다고 동생들이 이쁘다 예. 지금. 예. 아하. 가서 놀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교회 오빠 하듯이 네. 교당 오빠의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셨네요, 학생회 맞습니다. 때. 사실은 지금 부인도 이제 그때 만났고. 아, 그때 학생회 때?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정말 원불교가 큰 역할을 네. 근데 해주셨네요. 중간에 못 갔던 기억이 있는데 막 인간교무님 말씀하셨던 게 아마 어릴 때 나갔던 그 부분이 영성에 저도 젖어 있었지 않았나 문득 생각이 딱 네. 드네요. 예.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어릴 적 교당 갔던 게 정말 우리 교우님 말씀하신 대로 콩나물에 물도 주지 네. 쭉 다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어느새 며칠 지나서 보면 커 있고 한 것처럼 네. 그게 이렇게 영향이 됐지 않았나 하는 예, 생각이 저도 들으시나요?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자, 우리 교무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중학교 때 원불교와 인연이 됐고 고등학교 때랑 큰 뭐 사춘기 없이 그대로 교당을 쭉
하게 되신 건가요? 그 이후의 생활을 좀 교당 생활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예 교당은 열심히 이제 다니게 됐고 네. 이제 부산진 교당에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교구하고도 좀 연결이 됐어요. 교구 학생회. 교구 학생회. 예, 네. 교구 학생회와 연결이 되면서 교구에서 크고 작은 행사 때 저희들 학생회가 그때 청년회가 이 마침 좀 이렇게 좀 약했었어요. 네. 교구 청년회가. 그래서 학생들이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좀 조력을 하고. 근데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히려 학생회가 더 예, 예. 활성화되어 있었군요. 예, 그럴 때 그 재미로 또 더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교구 학생회 때 지금 같이 출가를 한 그 우정아 교무가 지금 서울 교구에서 서울 활동하고 교구. 계신 우정아 교무님. 예, 그 동기거든요. 예, 같이 이제 활동도 하게 되고 네. 네, 그 선후배 관계도 많은 분들이 또 좀 부산교구에서 나오시게 되는데 네. 그런 분들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더 온불교에 대한 일 같은 것 이런 단합, 연합 이런 것들을 그때 재미있게 경험하면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교구 청년회 활동과 같이 하면서 교구 연합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재미를 느끼게 되시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교우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렇게 청년 활동을 하셨어도 너무나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출가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 출가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출가를 하게 된 뭐 계기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청년 때 활불단이라고 예, 우리 그 지금 대진 선배님이시라고 한의원 원장님이신데 네. 그분이 저희들 그 교리를 늘 매주 활불단 네. 해서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내 훈련원으로 또 1박 2일 훈련을 중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훈련을 가고 근데 그런 생활이 좀 젖어 있었었어요. 대학생 때. 예, 우리 청년 때. 청년 예, 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문득 이렇게 제가 일기 감정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저희 그때 온타운 강성용 교무님 아까 마포교단 교무님께서 그때 서면 원강 한의원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분이 생각이 나면서 일기를 적어서 감정을 그분께 받으러 다니면서 마음이 이렇게 이제 뭔가 출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공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어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그 그런 저변이 좀 있었고 갑자기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떠나요. 예, 그래서 그때 저 나름대로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죽음에 대한 예, 할아버지 뭐 열반하시고 이런 거 하고는 또 다르게 근데 그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고 너무나 그 친구가 안타깝고 그래서 네.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근데 바로 이제 군대에 이제 가게 되는데 네. 군대에 가서 이제 소교전 하나 들고 다녔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문들 접하게 되죠. 그럴 때 보니까 이렇게 신문에 대학 선방을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원불교 신문에. 예, 예. 네. 그래서 대학 선방을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휴가를 네. 그때 뭐 이수 지역이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휴가를 맞춰가지고 네. 구기 대학 선방에 참석을 했어요. 구기 네. 대학 선방. 예. 거기서 이제 지금 강원 교구장님이신 혁산 양원석 교무님의 네. 신앙 감상담을 들은 거예요. 아. 아버지와 출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제 또 좀 이렇게 약주를 하시고 이러면 좀 난폭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불공을 할까 네. 이 관계가 마치 저희 그 어머니하고 외삼촌의 관계 같은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이제 서로 챙기시지만 만나면 싸우시고. 근데 그분의 그 신앙담을 듣고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난 이 길을 걸어야겠다.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구나. 변하면 정말 서로 화목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출가 마음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의 활동을 그렇게 하시고 네. 원불교 2년을 들어보니 할머니, 할아버님이 그렇게 신심 있으신 네. 활동, 기억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활동이 있으신가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또 어르신들도 누구 자녀지? 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소개도 좀 해주셔도 되고 또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할머니는 한 2달 전에 이제 열반을 하셨고요. 예, 네. 할아버님이 이제 겸산 류영익 정사시고 네. 할머님이 이제 윤타원, 예, 박덕윤 정사님이신데 네. 김해 교당에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음. 할아버님이 그때 초대 김해 문화원 원장님을 이제 역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계속 김해 지역에서 네네. 문화원장님을. 나름 사회 활동을 조금 크게 하셨었는데 네. 예, 문화원장님 하시면서 김해 교당 이제 김해 지역이 점점 커지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도 교당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음. 이제 직접 활발히 움직이셔서 이제 지금의 서김해 교당을 짓는데 이제 크게 좀 공헌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서김해 교당 연원을 내셨는데 네네. 그때 역할을 예. 많이 하셨군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서김해 교당으로 이제 가시고 네. 저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오라고 음. 하셨는데 저는 멀어서 안 갑니다. 차로 가야 돼가지고 우리 교당은 걸어서 5분인데 네. 예, 서김해는 그 당시에 정말 밤만 있던 지역에서 집들이 막 들어서는 개발되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끝까지 버스 타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네요. 귀찮기도 하고 저는 여기 지금 다 있는데 가까운 교당으로. 예, 굳이 가야 되냐고 안 간다고. 음. 예, 그래서 안 가게 되었고 그냥 지금도 이제 사는 곳은 김해교당과 서김해교당의 중간 지점이긴 하지만 네. 그냥 저에게는 김해교당이 이제 그렇죠, 늘 고향 고향처럼. 같고 네. 같고 항상 거기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마음 편해서 그 문화원장이시면 어떤 그림을 전공을 하셨나요? 네, 사군자하고 이제 주로 포도를 포도. 네, 포도 그림을 많이 포도하니까 그리셨는데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 영산 선악대에 가면 네, 그 도서관 있는 3층에 커다란 포도가 있거든요. 네, 혹시 그 포도가 그 포도입니까? 네, 아마 맞을 겁니다. 네. 호가 운정으로 활동하셨는데 공공기관 쪽에 보면 이제 복도나 네. 시장실이나 그런 곳에는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포도가 상징하는 게 또 이렇게 다복하고 네, 네, 예. 풍요롭고 하니까 그러시군요. 할아버님 서재가 따로 있으셨거든요. 네. 있으셔가지고 항상 포도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집에 손님이 늘 많이 오시니까 네. 이제 그림을 부탁하러 오시는 거죠. 네. 할아버님 작품 활동 많이 하세요. 이제 제가 이제 점점 커서는 네. 할아버님 보고 할아버지 작품을 많이 하시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조금씩만 그리시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예, 그래 말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 네.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님이 독학으로 포도 그림을 그만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가를 이루셨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고 싶어서 네. 분명히 피를 물려받지 않았겠느냐. 그럴 저도. 네. 수가 있잖아요. 예, 어떠신가요? 서해도 직접? 제가 좀 다녀봤는데 네. 도찰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네, 예. 네. 그래서 할아버님 보고 할아버지 제가 포도 그림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래. 이 할배는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영어를 좀 가르쳐다오 하시더라고요. 예, 뭐 문제될 거 없죠. 네. 이틀 만에 싸우고 둘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둘 다 성질이 나가지고 네, 그런 그게 일화가 기억이 나네요. 가족들이 뭐 운전면허도 부부간에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할아버지한테도 좀 어려우셨네요. 예, 왜 이게 그러냐고 하면서 막 화를 짜증을 내시길 그것도 모르시냐고. 예, 저도 열정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포도와 인연이 깊게 될 뻔했는데 네. 그렇게 이틀 만에 싸우시고 그러면 영훈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뭔가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포도는 아닌지.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네. 살짝이 예. 포도인자 싶어가지고 네.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네. 예. 우리 교우님께서 이제 출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뭐 다 찬성하고 또 뭐 다 반대하고 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과연 너 누님이 처음 미팅 시켜줄게 했던 그 누님의 반응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머님께서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출가했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족들의 반응 어떠셨나요? 아까 그 선빵을 마치고 네. 누님 집으로 갔어요. 아하. 그래서
출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누님 이런저에 너는 못한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너는 못한다. 예.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누님의 그 너는 못한다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 누님은 저를 좀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성스럽게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 동생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못한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야, 왜 못하지? 이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때부터 사실 그 못한다고 했던 그것이 방아쇠 같았어요. 아, 나 꼭 해야겠다. 예. 오히려. 예, 꼭 해야겠다. 그래서 나도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꼭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럴수록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씩 눈치를 채게 되시고 또 저는 이제 성룡 교무님 그 온타원님과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출가 허락은 성룡 교무님께서 너 출가해라 해서 허락은 나중에 받았는데 네. 막상 정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영산에 이제 서원서를 이제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서원서를 내려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눈치를 이렇게 채시고 너무나 큰 반대가 있었어요. 반대를. 예. 그래서 저는 나오고 싶고 어머니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었나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왔습니까? 네, 집을 나와서 네. 그때 자산 상사님께서 베네골 그러니까 대산 그때 종사님 열반하시고 첫 행가로 상사님께서 베네골로 가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가 학생들도 같이 따라가는데 네, 방학 때. 예, 저도 그때 그냥 묻어서 이렇게 학생도 그쪽으로 아니었는데. 학생도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아, 예, 가게 되는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없어졌다고 찾으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예, 근데 그것도 참 희한한 게 저는 베네골에서 이건 나 출가를 꼭 해야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내 아들을 꼭 찾아야겠다. 네.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교당이 대연교당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대연동, 부산 대연동이었는데 네. 그냥 무작정 대연교당에 가셔서 베네골이 어디냐? 내 아들이 거기 있는데 찾으러 가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름 기도를 하는 매달 베네골로 보름 기도를 다니시는 교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오셨어요. 와. 예, 그 그래서 베네골에 기도하러 오시지 않은 분은 예, 어머니 어머님이 지금 따지러 오시는 거네요. 우리 따지러 아들 돌려달라 오셨죠. 지금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만났는데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눈물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놈 새끼야,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그 카페 같은 그 곳에서 이제 어머니랑 제가 막 우는데 아이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소나기가 막 오는데 진짜로 날씨가. 네. 예, 모른 척 하시지만 아유, 여기 아유. 앞에 계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네, 네. 예, 그때 조실에 연락을 하셔서 음. 출가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문의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때 이제 조실에서 이제 상사님께서 네. 우소 차량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종법사님이시죠. 종법사님을 종법사님. 뵈러 갔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너무 격앙돼 있어가지고 너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상사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다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상사님이 그 넉넉하고 따뜻한 품에 녹아나셨어요. 그래서 따지러 오셨다가 따지러 오셨다가 녹아나셔 버렸네요. 그 말 끝에 이제 상사님께서 그래서 아들을 출가를 시켜야겠지요 하셨는데 네. 어머니께서는 이제 너무 포근하니까 네. 그 대답을 한다고 예 그래야지요. 예, 그 분위기와 이게 압도되셨어요. 그게 이제 허락이셨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셨죠. 그 후회를 말씀 잘못하셨다고. 그때 허락을 안 했었어야 좀 여지가 있는데 정말 그때는 부처님 뵙는다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오셨으니까. 그 종법사님이 어떤 어르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불교 신자셨는데 부처님 같은 어르신이고 원불교에서 가장 높으신 어르신이다 하니까 그냥
이제 당신도 그 존경심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노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자산 상사님의 그 이 법력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출가를 하게 된 거죠. 또 어머님께서는 불자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출가한다 그러면 정말 스님들처럼 정말 깊은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면 그런 마음도 있으셔서 우리 아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아무튼 그 기운으로 정말 출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이 법연으로 출연을 하셨는데 왠지 만날 것 같지 않은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용우님께서 첫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잠시 재차 여쭤보니까 네. 이제 벌써 안지가 한 25년, 6년 되다 보니까 6년 첫 만남이 되시니까 약간 벌써. 예,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네. 여쭤보니까 아마 선방에서 예,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선방에서 처음 만났고 교무님이 그 당시에 이제 원대한 회장을 이제 준비를 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어떤 제의를 하셨었고. 네. 근데 이건 이제 잠깐 뒤에 얘기입니다만 교무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누님께서 교무가 안 될 것이다 했던 게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네네. 어떤 게 교무님도 처음에 이제 원년 활동 하시다가 네. 좀 뒤에 이제 출가를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저희들한테. 네. 네. 저도 생각했었어요. 안 될 것 같다고. 예. 왜 그러셨어요? 안 될 것 같다고. 왜? 아니 왜 그러셨어요? 왜 출가를 갑자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호탕한 분이셨어요. 예. 지금 이렇게 온화하고 그렇죠. 뭐 차분하고 이런 것보다도 차분하시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예, 막 동생들을 막 이끌어 나가고, 예, 막 그런 청년들 사이에서도 막 튀는 이래 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분이 저희가 일단 교무님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차분하고 이렇게 대중을 이끌어가고 뭔가 공부도 하시는 그런 이미지여야 되는데 교무님 하신다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기억이 듣다 보니까 이제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 활동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대학생 연합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첫 만남을 하신 거네요. 네, 처음에는 저도 청년 활동을 저희가 원래 김해교당이 부산 교구였다가 네. 아마 개편되면서 이제 경남 교구로 넘어가면서 경남 교구 청년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네. 아마 근데 그때는 기억이 잘 없는데 문득 저희도 교무님이 김해당 교무님이 선방이 있다 한번 다녀와라 해서 동생 데리고 갔다가 그때 아마 뵀던 것 같습니다. 예. 첫 기억에 그러면 호탕하고 네. 리더십 있고 네, 그렇죠. 그런 형님 선배로 기억이 네, 나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정도시면 영훈님도 출가 권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고3 때 네. 한참 이제 막 녹아 있었을 때 네. 교당에 예, 네. 녹아 있을 때 저희 지금 전주 교무님께서 첫째 스승님 교무님께서 이제 서원중 교무님이라고 서원중 교무님. 네. 저한테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네. 출가해라고. 네. 예. 3년 내내. 근데 제가 아침잠이 많습니다. 진짜. 예. 네. 교무님 저는 땀이 많아서 네. 도저히 아침 자서는 네. 나 못하겠다고. 근데 교무님 그때 아마 꼬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총부에 말을 해서 너 아침 자서는 빼주겠다. 예. 막강한 파워시고 예. 그만큼 지금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이신 거죠. 네. 그게 일단 들어와라 이거죠. 예, 일단은 그렇죠. 들어와라. 예, 예, 예. 네. 가능하신가요? 아유 그럼 하시길래 저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이 교무만큼 정말 좋은 직업이 없다. 그렇군요. 예, 이 법에 몸을 담고 네. 너 사회 나가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심과 그다음에 생활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느냐. 이 교당에서 가차기 공부하고 교도들과 이렇게 교화하면서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네. 물론 지금 보면은 이제 정말 교무님이 특히나 우리 기관에 계신 교무님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업무도 보셔야 되고 네, 특히 우리 네. 인강 교무님 뵈면 항상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요. 예, 거짓말이셨구나.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저도 가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예,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뭔 소리 하느냐 안 된다. 그냥 일반적인 이제 사업가로서 이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교당 가겠다.
좀 격렬하게 싸웠어요. 남자끼리니까 저는 어. 예, 어머님은 뭐 간호도 못 하셨을 때고 그 정도로. 네, 그래가지고 격렬하게 싸우다가 그냥 막 엄청 싸우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도 나가 교단을 갔습니다. 바로 네. 가서 큰 교무님께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때 원광대 오물학과를 들어가려면 교무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교무님 저 가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무님이 대뜸 시간이 지났대요. 추천을 하기에.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살짝 지금도 나 듣는 기억이 안도했던 것 같아요. 왠지. 예. 다행이다. 예, 이제 나의 자력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구나. 예,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호기롭게 나오긴 했는데 네. 아빠랑 싸우고 나 출가할 거야 하고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 많이 진짜 잠을 어떻게 해야지부터 네, 여러 가지 마음이 걸리는 게 있었는데 네. 이미 때 지났다. 네, 다행이다. 예, 좀 그런 게 많았어. 그 뒤로 이제 마음을 접었는데, 근데 네. 뒤 알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었어요. 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큰 교훈이 아직 제 근기가 아마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래 판단하시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가정에서 허락건도 그럴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또 다른 많은 이유가 있었었겠죠. 네, 오히려 네. 출가하지 않고 지금 활동하시는 그런 걸 봤었을 때 출가하셨더라도 너무나 잘하셨겠지만 또 지금 모습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모습, 첫 인상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요. 우리 임강교무님께서는 우리 영우님 첫 인상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이제 여름 선방, 겨울 선방이 겨울 선방이었을 거예요. 겨울 선방에 갔을 때 저는 이미 원대연 21대 회장이었었거든요. 네, 회장인데 저희 임원들을 그 선방에서 부족한 인원들을 꾸려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임원을 꾸려야 되는 회장의 역할이시고. 네. 네. 그래서 그 문득 이렇게 이제 정통 앞으로 원대연 활동에 있어서 홈페이지라는 게 그때가 95, 6년, 6년 정도? 6년, 7년? 6년, 7년쯤 되고. 그렇죠. 그때가 홈페이지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그리고 이제 사이버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그런데 원대연에 홈페이지라는 것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뭐 선방 이후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겠냐. 그래서 꼭 정통부장을 한 명 섭외를 해야겠다. 정통부가 무슨 약자인가요? 정보통신이죠. 정보통신. 정보통신에 대한 이 담당하는 임원이 한 명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찾는데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호님이 네.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호님의 그 전공도 모르고 그냥 이분이 맡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보여서 이 섭외를 한 거죠. 가서 우리 정통부장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홈페이지 사업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전혀 그런 정보 없이, 정보 없이 정통부 앞으로 이게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 역할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레이더를 쭉 봤는데 이상하게 눈에 띄어. 그렇죠.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무슨 과인지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야, 그게 인연인가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인연이 됐고, 그리고 우리 그 영호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뭐 4명인데 26명을 만들어 보니까 사람을 끄는 그 힘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저보고 혈기왕성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코미디언의 그 피가 좀 흐르는 상당히 그 대중을 그냥 대중을 들었다 놨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인연이 참 좋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원대연이라는 공도의 끈으로 같은 일을 하게 된 그 인연이 그 시작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첫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두 분이 정말 서로 소개에 의하면 두 분 다 지금 들었다 놨다 이고 저도 우리 임강교무님 그 기억에 정말 눈에서 정말 불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강력함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자하시고 더 차분해지고 아마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더 내면으로 더 밝아지신 것 같은데 이런 두 분이 만났으니 얼마나 신이 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에피소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좀.
에피소드는 그 이제 너무나 그 많은 것 중에 네. 경상도고 저도 경상도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차가 있었어요. 차량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선빵을 마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할 때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사례들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네. 예전에 그 라보처럼 라보입니까 그것이? 마티즈. 마티즈, 다마스인가 뭐 다마스. 네. 네. 그런 차를 타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밖에 안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안전 네. 주행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네. 그런 차를 타고 가다가 한적한 시골에 이제 시골길에 가다가 우리가 정말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 장면 전 아직도 기억이 그래요? 납니다. 예. 제가 이제 운전을 어릴 때 좀 했었는데 네. 총부도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차로 그때 원대인 활동할 때 이제 모임을 하면 총부에서 모였었거든요. 네네. 차로 가고 했었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제 마티즈 한 5명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강 교무님하고 정토 회원님하고 다른 그때 부장들 네, 타고 네. 있었는데 제 일생의 경험 중에서 그때만큼 졸음 운전한 적은 딱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깜빡 정말 깜빡 졸았는데 네. 옆에서 깨웠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 100m 그냥 갔을 거예요. 눈 감은 상태로. 예, 그냥 눈 감고가 아니라 정신이 나갔었죠. 그때 완전히 잤었죠. 예. 지금까지도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아유. 그때 잘못했었으면 다 영천정지 할 뻔했어요. 예.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니, 우리 영우님께서는 그 선빵 가시면 네. 거기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선도하시는데 예. 출가할 때도 그냥 잠 때문에 출가를 못 하셨는데 네. 그 훈련 가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예. 그때 제가 선빵을 첫 번째 갔을 때인지 두 번째 갔을 때인지 제가 잠깐 헷갈립니다만 네, 네. 어쨌든 농타운님 계실 때 제주도. 예, 제주 국제 훈련원에 네네, 국제훈련원. 겨울 선빵이었습니다. 네. 한 3일쯤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새벽 자세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둘째 날 이제 사실은 선배님들이 이제 방을 이제 순회하는 패턴은 알고 네. 첫날인가 넷째 날쯤에는 제가 농에 들어갔습니다. 예. 농에 왜 들어가셨죠? 뭐 가지러 자선 가셨나요? 빠지려고요. 아침에 아침 자선 빠지려고 좌선 시간에 아침 자선만 농으로 빼자. 법당이 아니라 농장으로. 예, 오후에는 열심히 하고 일단 아침만 어떻게 해야 내가 오후에 좋은 컨디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를 다스리면서 네. 예, 다 나가. 내가 짐 정리할게. 나가 보내놔 놓고 네. 저는 이제 농에 딱 들어가 있고 문을 열고 선배들이 들어오고 확인하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서 이렇게 뻗어서 잤습니다. 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발을 확 당기는 거예요. 오이 무직 하면서 농 쪽으로 오이 무직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아무도 없어요. 착각인가 근데 누가 또 확 당기는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아침 자선을 빼먹고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냐고 손 좀 남아라 하면서 농 쪽으로 또 몸을 확 당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땡기셨나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을 떴습니다. 가위에 눌린 거 제가. 가위 눌린 거예요? 예. 와, 이거 소름 돋습니다, 정말. 예. 근데 눈을 떴는데 제가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와, 소름 돋았어, 진짜. 예. 바로 화장실로 가서 또 다시 숨었었어요. 그래 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선 안 빠졌죠. 남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야, 오늘 지금 첫 개봉이시네요. 예, 근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감상담, 네. 예, 감상담을 발표해라고 하시길래 네.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손을 들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농사님 계신 데서 이제 제가 우리 같이 있는 학생 동지들 앞에서 네. 여차저차 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 네. 혹시라도 다음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하질 말아라. 농담 옆에서 막 깔깔대고 웃으셨는데 그 다음에 해 제가 또 갔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농타원님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있는 줄 모르시고 네. 선방에서
아침 작선 빼먹고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이제 농안도 검사한다. 선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네, 거네요. 역사적인 혹시나, 인물이시네. 예, 숨어서 잘 생각은 하지 말아라. 예.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 저희도 이제 뭐 우리 인간교육님 같이 학교 다니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끔 저희도 이게 돌잖아요. 네. 뭐 5시까지는 다 방을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점검하는 그 타이밍에 농장으로 침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요가와 청소까지 네. 그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예. 간혹 있었습니다. 아, 근데 처음 그랬는데 그때 가위를 눌렸다. 네. 전 누가 이렇게 당길라길래 농타원님이 당기셨나? 근데 농장에서 가위가 눌리신 거네요. 예. 정말로. 다른 뭐 우리 교무님과 여러 가지 일화들은 뭐 조금씩 희석되면서 이제 기분이나 기억이나 조금씩 약해진 것도 있지만 야, 제가 그 기억만큼은 엄청난데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엄청납니다. 네. 이제까지 출연하신 분들의 에피소드 가운데 강력한 에피소드를 오늘 선물해 주시고 하시네요. 예. 제주도로 가셨으면 이제 한라산 등반도 네. 하시게 되고 한라산 등반하실 때 비닐 푸대를 우리 인간교무님이 자주 챙기셨다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죠? 아니 제가 챙긴 게 아니라 네. 농타원님께서 농타원님께서. 네, 농타원님께서 네. 한라산 우리가 기도를 가자. 이게 한라산 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라산 올라가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비닐 포대를 다 챙겨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닐 포대를 챙겨서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 그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닐 포대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한라산 갈 때. 네, 저도 두 번째부터는 네. 예, 그 기억을 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꼭 챙겨갔던 아, 기억이 그렇습니까? 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땐 걸어가지만 네.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타고 내려옵니다. 그냥 예.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시에는 재밌습니다. 뭐, 재밌습니까? 예, 막 내려오면 이제 막 삭신이 다 쑤신데 네. 그 재미로 예. 그 좋은 추억들, 그 시절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벌써 25년, 26년 흘러도 한결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우리 영훈 교도님은 대학생연합회 정보통신부장 네. 결국 하셨고 현재는 원불교 홈페이지를 관리하신다는. 네. 그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누가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까요? 첫 만남은 우리 교무님이 한번. 네. 저는 우리 영호님이 사업을 하더라도 원불교 사업을 꼭 연관되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꼭 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회상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이 회상이 정말 든든한 울타리고 이 회상이 영생을 가는 회상이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연이 길어지잖아요. 저희가 부처님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더 크고 길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꼭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교정원에서 네. 베트남 그 다낭으로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네. 우수 직원 뭐 연수해서 이렇게 네, 연수를 네. 갔는데 네. 그 중에 전산실에 이 최명호 교무라고 네. 그 교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홈페이지 관리 중에 법문 관리를 하는데 그게 뭐 PHP 프로그램으로 뭐 짜져 있었던지 그런가 봐요. 네. 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그 업자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PHP를 관리하는 정말 좋은 교도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영훈이, 우리 영훈이, 우리 정통부장, 우리 정통부장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네. 한번 물어봤어요. 사실 이런 교도가 있다. 한번 전화해서 한번 미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네. 그런데 그 명호 교무님 선뜻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것도 베트남에서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 뒤에는 이제 그 뒤에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저희 회사가 이제 이름은 호원 소프트거든요. 네. 예,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네. 원도 이제 둥글런을 쓰고 있습니다. 한자를 써서 저희 애기 이름이 찬호 찬원입니다. 네. 그래서 기자를 따서 호원. 호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 교무님이 제가 항상 전화를 드리면 네. 늘 통화가 잘 안 되세요. 바쁘시니까. 네. 그래서 네. 언제 통화 잘 안 되니까 맨날 제가 전화하면 짜증내고 전화 좀 받으라고 막 그런 한 날 전화 오시는 거예요. 네.
뭔 이제 일이야 이게 뭔 일이죠? 이거 하고 자, 봐도 그것도 카카오로니까. 네. 어유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이제 그 말씀 이제 하시는 거예요. 법문 쪽이 아니라 정확히 이제 지금 원 포탈 저희 원불교 대표 홈페이지 네. 가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음. 영훈이가 지금 교문이하고 한번 다음에 만나서 한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겠느냐. 네. 그때 사실 그걸 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갔다 오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최명호 교무님하고 위에 계신 김종철 교무님하고 네. 제가 진주에서 한번 뵀습니다. 네. 예, 뵙고 여차저차 이제 사정을 말씀하시길래 교무님 그러면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사람을 그 전담한 인력 한 명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직원 한 명 뽑았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여담입니다만 그 직원이 저보다 이제 법문도 더 잘 알고 예, 많이 알고 법문을 담당하시니까요. 예, 또 담당 네. 업무교 담당하다 보니까 네, 네. 저는 그것도 참 기분 좋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잘 알고 원불교에 대한 문화도 이제 젖어들고 아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네. 저하고 벌써 이제 6년 차 이제 넘어섰거든요.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무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하다가 그때 이제 오류가 많았던 거를 한 1년 반 동안 계속 이제 열심히 고쳤죠. 고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고 네. 그 중간에 교무님 아시겠지만 법문 사경 앱이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많이 최고 쓰는. 히트죠.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교도님들도 법문사경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정말 히트 상품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것도 중간에 이제 모바일 시대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PC로 하다가 전화기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네. 이제 채무 경리하고 이제 의기투합해서 그럼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직원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7개월 동안 공을 들여서 이제 물론 중간 이제 여러 가지 버그도 있고 에러 사항도 네.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공을 들여가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됐었죠. 와. 예. 저도 그 작업을 하면서 참 제가 비록 바빠서 교당에는 자주 못 나가더라도 네. 예, 그래도 저희 큰 집이죠. 원불교와 큰 집을 예, 지어주신 거죠. 계속 연을 맺고 있고 네. 무언가 교단에 이렇게 좀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교단에 뭔가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게 항상 저는 또 속으로도 자랑이었습니다. 예. 누가 어느 분이 관리를 해주시고 어느 분이 만드셨나 궁금했었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앞으로도 정말 더 좋은 많은 컨텐츠 그리고 예.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는 정말 하기는 쉬워도 만들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지자 본이니까 아시는 분이 뭔가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 염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 교무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익복지부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에게 너무나 맞는 부서다. 왜냐하면 아픔을 나눠주고 치유해주는 정말 큰 마음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공익복지부에서 하시는 일이라든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공익복지부에서는 크게 뭐 저희가 세 파트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어요. 네. 이제 첫 번째가 교무님들이 아프셔서 무자력하실 때, 예, 정산종사님께서 법은사업회, 법은재단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이 법은재단이 이제 법은사업회로 해서 지금 그 사업회를 통해서 우리 교무님들이 아프실 때 서원이 꺾이지 않도록 저희가 그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후생사업회라고 해서 네. 퇴임 이후에 지금 퇴임하신 분이 536명이시거든요. 536명이신데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저희 교단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많이 나오실 때 저희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이시냐면 정말 이 대종사님을 이 정법을 믿고 따르고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런 공도자의 생활을 하시고 이 사회를 이 이론 세계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큰 노력을 하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의 노년 생활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단에서. 그 교단에서 책임지기로 하셨고, 네. 근데 이게 여기서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 후생사업회의 회원들이 누구냐면 전무지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직에 계신 분들이 퇴임하신 분들하고도 서로 연계관계가 있어서 네.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이어진 이 시스템으로 이 어른들이 노년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교단에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께서 대준비기라고 인생 5기로 치면 마지막 대준비기라고 하잖아요. 네. 이 대준비기에 일생을 반주해 보시고 서원의 새싹을 만들어서 영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보통 시스템이 아니다. 네. 이렇게 후생사업회 하나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와 본공, 자선, 크게 보면 이제 자선인데 이 본공은 또 자선화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이 같은 부류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우리 본공회의 대사회 활동, 특히 이제 무자력자 보호,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통해서 국가복지, 이 무자력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이 15개 법인을 관리하고 또 무자력자가 있는 곳은 또 찾아가서 직접 도우는 그런 기획과 정책을 세우는 부서인데 네. 예, 그야말로 대사회의 공익, 공중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뭐 아픔이 있는 곳 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네. 얼마 전 지진도 그렇고 또 홍수도 그렇고 그런 곳에 정말 작은 손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내딛을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말로만 성불재중 재생의세가 아니라 그 실현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로서 공익복지부 역할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전체를 대신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거니까 네. 건강하게 더 많이 뛰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사시다 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교화 대불공이라는 우리 그 공통된 화두가 있는데 가족교화가 됐든 또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든 또 그전엔 또 대학원에서 근무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교화를 했다는 혹은 난 이렇게 교화의 정성을 들이고 있다 하는 소개하고 싶은 그런 교화 대불공의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귀감도 되고 또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가르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가족 교화는 쉽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네. 예, 가족 교화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그렇습니까? 않은데, 가자 하면 예, 뭐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교당에 조금 출석률이 좀 불성실했다가 네. 다시 이제 자꾸 마음을 내고 하는 상태였는데 네. 저희 애들을 제가 이제 학생 때를 돌이켜 보면서 네. 그 자꾸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콩나물에 영등 젓듯이 우리 네. 애들도 지금부터 교당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날 교당을 또 찾아갔습니다. 네. 저희가 김해교당의 학생법회를 위해서 이제 갔는데 네. 지금은 제가 몰랐는데 학생법회가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고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교무님 저희 애들 지금 6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제 애들 먼저 제가 보내겠습니다. 학생법회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지가 한 2달 좀 넘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애들한테는 이제 첫 교무님이신데 저는 참 첫 교무님과 인연이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참 좋으신 교무님이신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 가셨어요.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교무님이 이제 오셨지만 생각과 다르게 네. 토요일 되면 저희들이 먼저 일찍 일어나서 그래요. 예, 교당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빠 피가 상당히 흐르네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4명이서 운전하다가 네. 부인하고 여보 지금 온기 몇 년도지 했더만 몇 년도더라? 그럼 둘이서 헷갈리고 네. 뒤에서 둘이서 동시에 108년 하면서 하길래 네. 오 하면서 제가 그랬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제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학생법회를 어떻게 지금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화 부분은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제일 이제 왕성하게 저도 연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 했었는데 정말 친한 친구들도 네. 와서 법명도 받고 또 교무님과 좋은 사이도 맺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좀 다 멀어지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가장 이제 최후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희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네. 이제 동료기도 하고 네. 우리 인강 교무님이 저를 생각하듯이 네.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동생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럼 꼭 그 친구와 한번 우리 좋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하고 네. 또 잘 이해해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 보는 게 아, 제 그럼요. 큰 또 아마 교수님 말씀대로 네. 점점점 이제 그래 가까워지고 좀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 아유.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너무나 의미 네. 있는 예. 앉으나 서나 정말 같은 자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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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습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